오늘은 지방재정 분석 진단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 파산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점검하는 걸 지방재정 분석 진단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을 해서 문제가 되면 관리에 들어가고 지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파산까지 가는 건데, 사실 파산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행정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파산이랑 위기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하지요. 관리라는 것도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모든 전권을 중지시키고 일종의 IMF에서 와서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했던 것처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극단적인 사례고, 여하튼 매년 지방재정의 상황들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그런 거를 지방재정 분석 진단 제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 자료를 기초로 3개 분야 13개 지표 기준으로 해서 1000점 만점을 갖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단체에는 30억 정도의 특별 교부세를 주고요. 부진하다고 평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 재정 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페널티로 그 교부세를 적게 주기도 해요. 그 여러 가지 지표 하나하나마다 뭐 보조금을 크게 늘렸다거나 뭐 출자 출연을 늘렸다거나 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 보조금 같은 경우에 필요한 보조금도 있지만 지역의 어떤 그 이익 집단들한테 정치적으로 수혜를 주는 보조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금 없애라고 저희가 막 계속 권유를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것 때문에 페널티를 받으면 페널티가 보조금 주는 것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보조금 주지 말고 페널티를 안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돈 좋은 데 쓰고. 아무튼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수단체는 장관 표창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 진단을 잘 받으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 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공무원들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포상을 받으면 그걸로 하나씩 뭐랄까 상쇄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상에 민감해요, 공무원들은. 그리고 부진한 단체에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재정 진단을 합니다. 위기, 주의, 정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위기단체에는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 자구 노력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걸 하고요. 주의단체에서는 계획을 수립할 걸 권고하는 수준이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요, 효율성이 50%, 건전성이 50%, 책임성은 감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경제성을 얘기할 때, 경제성은 뭡니까?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경제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다른 개념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은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들였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적게 들이면서 그 일을 마칠 수 있느냐가 효율성이거든요. 효과성은 뭐냐면, 일을 마쳤는데 그 목적한 바의 효과가 훨씬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건물을 하나 지어요. 뭐 100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수익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100억을 가지고 짓기로 했는데 돈을 아껴가지고 절감을 해서 90억이 짓고도 더 좋은 건물을 지었어요.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효과는 뭐냐면, 건물을 가지고 수익도 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내지는 만족도가 높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 걸 효과예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은 우리가 사업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 비율 증감률 등 7개 지표가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건전성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건전성이 뭐겠습니까? 돈을 쓰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게 하는 것. 재정 건전성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 돈을 덜 쓰는 것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잉여금 문제가 생긴 거죠.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우리나라 예산에서 뭐 잉여금이 67조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2019년부터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그 얘기를 목 놓아 외쳐도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저희 계속 근거를 들이대니까 믿게 돼가지고 행안부도 기준을 바꾸자. 왜 그러냐면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돈을 너무 안 써가지고 이 재정이 불필요하게 잉여금이 많은 것도 문제거든요. 이게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사실은 안 쓰고 저축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재테크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죠.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덮어놓고 아끼다가 거짓골을 못 면한다. 제가 만든 말인데 뭐냐면 어떤 집안에서 내가 20, 30년 후에 은퇴할 걸 생각해서 돈을 아끼자 그래갖고 모아요. 애들 교육도 안 시키고 병원도 안 데려가고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을 저리 멀리 보내고 정말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 돈이 조금 모이긴 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올 수입이 적어서 아이들 교육도 안 시키고 다른 자산도 없어가지고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꼴을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들어온 돈을 안 쓰면 경제를 위축시킵니다. 돈을 거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정말 건전한 것인가 하는 걸 근본적으로 물음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단식부기 같이 경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입과 지출로만 경제를 보기 때문인 거죠. 지금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지금 1,000조를 넘어섰는데 그걸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 아마 고갈이 더 빨라질 겁니다. 지금 계속 건물도 사고 재테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막 9%까지 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국채 이자율이 1, 2%밖에 안 되는데 대단합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서 잉여금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바꿨어요. 작년부터 기준을 바꿨는데 뭐냐면 효율성은 그대로 50%예요. 근데 계획성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건전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50%였는데 그중에 건전성을 30으로 줄이고 20%를 계획성이라는 항목을 새로 넣었습니다. 계획성이 뭐냐면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이라든가 잉여금 이런 걸 한 거예요. 계획적이지 않다. 전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하튼 아직까지는 그 정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거의 100%예요. 계획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걸 다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방재정 분석 진단 관련한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나라살림연구소에도 당연히 있지만 지방재정 365에 가시면 재정분석 진단 치시면 매년 나온 보고서가 있고요. 이 보고서 안에는 총괄적인 보고서도 있지만 개별 지자체에 대해서 4페이지씩 이런 현황들, 지표들, 그리고 그 지표마다 문제가 있는지 좋은 점, 그리고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해당 지역의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도전하는 사람이건 방어하는 사람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활용을 못 하십니다. 아마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즉시 우리 지역은 어떤지 하고 알아보시겠지만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점수를 좋게 받은 지자체장은 굉장히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